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60년 만에 대홍수, 하늘의 저주인가요? 이것에 집중, 핵기지 평안북도, 김정은 발칵 뒤집혀.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이번에 60년 만에 대홍수에 중국과 북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2번 이상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가 7월 27일 전승절이라며 평양에서 지랄 발광을 했지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김정은에게 역대 전승절, 이번에 중국의 왕 대사가 불참을 했지요. 이후에 중국이 두만강, 압록강 16개의 수문을 다 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 김정은이가 헬기를 보내네, 수혜민 찾아다니네 생쇼를 했지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하늘의 저주인가요? 이번 60년 만에 대홍수, 핵기지가 줄비하게 들어서 있는 평안북도 구성시 영덕동에 어마어마한 물폭탄이 터졌으며 김정은의 핵기지가 물바다로 돌변했다고 평안북도 구성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로 북한의 핵기지가 난리가 났었냐라고 묻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급한 김정은이가 인민군, 국방송, 공병, 특수부대들까지 이 지역에 급파했다고 평북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이가 핵기지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와 새 시설물 건축, 그런데 하늘의 저주가 내렸는지 김정은의 핵기지 평안북도 구성시 영덕동 일대에 무려 이틀 동안 물폭탄이 쏟아져 핵기지가 완전히 쑥대밭으로 돌변했다라고 이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급하게 평안북도 지역에 온 이유도 우상숭배를 만들기 위한 계기도 있지만 이 핵기지가 쑥대밭으로 물에 잠긴 것과 또한 이 지역에 있는 군수공장들도 물바다로 돌변한 이후에 김정은이가 다급하게 올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지역을 고무보트를 타고 가서 둘러보고 이재민들에게 평양에서 머물게 하는 등 선전 효과를 극대화한 김정은. 사실상 이번 물폭탄 60년 만의 대홍수에 평안북도에 있는 여러 핵기지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는 것이 평안북도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인민의 고통과 함께하는 자애로운 오보이, 이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김정은의 선전은 신의주, 의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 홍수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은 평안북도의 김정은의 핵기지뿐만 아닙니다. 자강도는 홍수와 산사태로 철도와 도로가 다 막혀 20일 넘게 교통이 막혔다가 지난 18일이 돼서야 일부 구간이 복구됐습니다. 김정은은 그나마 신의주까지는 철도나 도로로 갈 수 있었으니 거기서 연극을 할 수 있었고 자강도나 평북 내륙 지역은 접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길, 도로를 열었다면 자재를 싣고 가서
복구해야 하는 전력망은 여전히 복구를 못하고 있고, 이 지역의 모든 집과 또 공장, 기업소 등 전기가 전부 다 끊겼으며 수돗물도 전부 끊겼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평안북도 산간 지역은 아무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깜깜무소식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지난 7월 27일 신의주 하루 강수량은 126mm였는데 평북 중심의 구송시에는 228mm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핵기지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구송의 북한 소식통은 이번에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한 지역은 하늘에 저주가 내린 것일까요? 신통이도 군수산업이 몰려있는 곳들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구송 소식통은 북한 군수공업의 핵심인 평북 구송 공작기계 공장, 유일한 탄약 공장인 95호 공장, 군복 생산의 중추인 평북 구송 방직 공장과 비행장, 전자전 연구소 등이 이번 60년 만의 장마에 완전히 쑥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송 소식통은 이것은 마치나 하늘에서 저주를 퍼부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그런데 이런 폭우에 군수 산업만 쑥대밭이 된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도 완전히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구송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 갱도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인민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출신 성분 문건들의 원본을 숨겨 놓는 이 비밀 갱도. 이 비밀 갱도는 국가 보위성 산하의 1급 비밀 갱도로서 최고위급 간부가 아니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비밀 갱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출신 성분이라는 굴레를 써야 하는 북한의 악명 높은 주민등록 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왜 농민이나 광부로 평생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데다가 자기가 자기 뒤에 달린 서류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내 문건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 도대체 어떤 기록이 달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볼 수 없는 그 문건의 원본이 구송의 갱도에 보관돼 있습니다. 물론 북한 각 지역 인민보안소, 경찰, 인민보안소에도 주민등록 문건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보안소 주민등록과가 문건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역 보안소의 주민등록 서류는 원본에 기초한 필사본입니다. 인민보안소에서 근무하며 주민등록 문건을 직접 관리했던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출신 성분은 10년 전 기준으로 기본 군중과 복잡 계층 두 부류로 갈린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적대 계급 자녀분자라는 출신 성분도 있었고, 이후 이를 복잡한 계층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 기록은 가로 세로가 약 15cm에서 25cm인 100페이지 분량의 책에 북한 주민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8촌까지가 수기로 족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사진과 생년월일,
첫 페이지에는 사진과 생년월일, 출신 성분, 사회 성분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신 성분 아래에 다시 종교인, 교화, 출소자 등과 같은 수십 개 세부 분류가 적혀 있습니다. 각 페이지 맨 아래에는 경력을 진술한 확인자 5명과 검증을 책임진 여회 지도원까지 손도장이 모두 6개 찍혀 있습니다. 탈북민의 충격 증언에서 흥미로운 점은 문건에는 한국의 친척의 행적까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천령 아무개는 괴뢰군 대대장을 하다가 몇 년에 전역해 몇 년에 미국 어느 도시에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갔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놀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 가족의 행적은 1990년 이전에만 국한되어 있고 1990년 이후의 기록은 수많은 서류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1990년 이전까지는 북한이 간첩을 통해 남쪽 주민등록 시스템을 자유롭게 받지만 그 이후에는 정보망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문건은 1년에 한 번씩 수정이 되는데 뭔가 이상하거나 새로운 증언이 추가되면 비밀 열람권을 가진 극소수의 국가보위성 핵심 담당자가 구성 비밀 갱도에 찾아와 원본과 대조해 본다고 합니다. 구성 갱도의 원본 서류들은 해방 이후부터 보관된 것이라 누런 종이들이 태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쥐면 부스러질 것 같은 그 종이들이 바로 북한의 신분 시스템을 지탱시키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북한 김일성이 빨치산 시절에 친일 조직인 민생단 관련 문건들을 불태워 연루 혐의로 고통받던 숱한 사람들이 충성하게 됐다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선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로 김일성은 인간을 낙인 찍는 문서를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구성의 물폭탄 소식과 함께 북한 김정은의 핵기지 쑥대밭, 또 평안북도 군수공장들도 쑥대밭, 이에 김정은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비밀 문건들이 이번 폭우로 비밀 갱도가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보면 이는 진짜로 하늘의 저주가 분명한 것 같다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